최적의 타이밍에 전략적 선택을 도와드리는 채구자 부동산입니다. 요즘 제가 철거 해체 업무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오전에 바쁜 와중에 오늘 또 10시부터 그 진행 과정을 또 가야 되기 때문에 뭐 빨리 이제 뉴스를 전달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뉴스 제목을 보면 뭐 입주장, 돈전조공 이야기들 나오고요. 청약 관련해서 위장전입 뭐 이런 이야기들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국토부에 이제 부정청약 이야기들이 나왔거든요. 그 외에는 뭐 이런 집값 이야기들 이런 나왔는데 제가 바로 이제 오늘 이야기 드릴 거는 시장 규제 파트는 그 공시가격 요 내용입니다. 국토부에 보시면 25년 공시가격 부동산 시세 변동만 반영한다 이런 말이 19일 날 이제 발표가 됐거든요. 제가 일정 때문에 바로 그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2020년도의 공시가격인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65.5%, 토지 65.5%의 2020년도 가격으로 거의 계속 그대로 갑니다.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은 그 2020년 11월 달에 이제 시세의 90%까지 이 공시지가를 끌어올리겠다 이런 소위 현실화 계획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의도는 좋았죠. 부동산 시세랑 이제 공시 가격 격차가 너무 크니까 조세 형평성이 잘 안 맞다. 하지만 이제 뭐 세금 폭탄이 되는 거죠. 왜냐면 공시 가격에 따라 가지고 보통 이제 뭐 보유세 관련 재산세랑 이제 종합부동산세 또 건강보험료 뭐 연금 같은 이런 것들 부과 기준이 이제 돼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금액이 확 올라가면은 뭐 세금 폭탄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반발이 너무 심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권 교체가 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2024년도 3월 달에는 거의 폐기화 수준에 이제 이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는 이제 거의 2020년도 건으로 이렇게 이제 동결이 되고 이번에도 이제 시세 반영 변동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뭐 부산만 본다 하면은 아파트 가격이 한 8억이다 하면은 잠깐만 이렇게 살면 뭐 8억이다 하면은 그 69%로 하면은 거의 한 5억 6천 정도 5억 6천 정도로 이제 나와버립니다. 하지만 이제 거기에 이제 시세 반영을 하게 되면 이제 금액대가 나오겠죠. 그래서 사실 실제 지방에 있는 뭐 그런 뭐 소유주분들 같은 경우는 보유세 부담이 확실히 낮아지는 건 확실합니다. 뭐 특히 그리고 또 뭐 서울권 같은 경우도 집값이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가는 시세 반영만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 크게 많이 오르고 이런 건 아닙니다. 단지 이제 이 부분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제 서울 수도권과 지방 수도권의 이제 금액 격차가 좀 큰데 거기에 이제 어 음, 대상물로 본다면 뭐 공동주택, 단독주택을 또 이렇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서울 수도권의 뭐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들이랑 지방의 이제 이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금액 차이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서울의 뭐 강남이나 아니면 뭐 부촌에 있는 한남동이나 이런 데의 이제 소위 단독주택이 실제적으로는 거기가 뭐 거의 부촌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반영률이 이제 거의 65.5에서 뭐 시세 반영을 하게 되면은 거의 한 50% 안으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시세 반영률 하면은 7, 80, 70% 거의 75%까지 올라가니까 오히려 지방의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가 서울 수도권 뭐 한남동 뭐 강남의 그런 단독주택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형평성이 조금 없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반영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고민을 많이 해야 하실 것 같고요. 정책 입안자들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관련해서 입주장 관련해서 이제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뭐 둔촌주공 뭐 괜찮은가? 이제 둔촌주공 관련해서 뭐 거기는 문제 없다고 하는데 이제 부산 관련해서 제가 부산에 있으니까 부산에 있으면 지금은 레미안 포레스티지 지금 이제 30평대, 그러니까 그 30평대만 이제 간략하게 본다 하면은 뭐 이렇게 평평되어 있습니다. 30평대 위주로만 이제 본다 하면은 매물 나온 거는 한 평균 한 400개 정도 됩니다. 이제 금액대를 보면은 뭐 한 2억 9천에서 2억 9천에서 한 4억 5천까지 있는데 평균적으로 이제 평형대 이렇게나 청수나 평형대에 보면 4억대에 근접하겠죠. 근데
이제 층수나 이제 평형대가 조금 더 작은 것들은 평균 한 3억대. 결국 제가 그때 말씀드린 대로 3억에서 3억 5천 사이에 근접하게 될 거다. 그렇다면은 이제 전세가율이 얼마가 되냐? 전세가율을 보게 된다 하면은 뭐, 지금 매매가 한 6억대, 3억대 한 50%에 육박하게 45에서 50, 55% 거의 60%는 안 되네요. 50%로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전세가율이 60에서 70, 80%까지 올라가야 매매가 반영률이 돼서 사실 매매가가 여기에서 뭐 한 7억대, 8억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양정자이를 올려놨었네요. 예, 레미안 포레스티지 쪽으로 해야 되는데 레미안 포레스티지 같은 경우도 앞서 말한 거는 양정자이입니다. 양정자이 금액이 그런 식으로 되고 있고 50%로 됐네요.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신다 하면은 면적을 30평대 하게 되면은 금액이 뭐 한 여기도 비슷합니다. 예. 전세 3억대에서 3억 2천대에서 뭐 야 여기는 8억을 해놓으셨네요. 뭐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예, 사람이 나타나겠죠. 그만큼 뭐 압도이나 위치에 좋고 뭐 풀옵션이 돼 있다 이런 거겠죠. 평수대가 조금 더 높네요. 40평에 가깝네. 예, 요거 좀 빼야겠다. 이렇게 하면은 네, 한 뭐 평균 한 3억 5천대. 양정자리 같은 경우는 한 3억대, 여기는 한 3억 5천대. 전세가율을 본다 하면은 거의 뭐 한 60, 7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매매가나 전세가가 한 2년, 4년으로 든다 하면은 이 시장 상황 자체가 이 주변에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주변에 이제 전세 대출 되시고 조금 자금만 여러 개 있으신 분들은 신축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신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세대수랑 이 주변의 세대수가 전세 물량이 엄청 공급이 되니까 이 2년 4년, 2년 4년 겹치는 총 6년간 요 라인이 거의 한 4년에서 6년간 이제 물량이 이렇게 공급이 된다. 손순환이 되면은 그 안에서 되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주장 효과가 뭐, 서울 쪽이야 지금 뭐, 뉴스 같은 경우는 뭐, 문제가 없다 했는데, 제가 볼 때는 7억대로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대출 문제도 그렇지만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입주장에 영향을 안 본다 하지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와 공급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정청약 파트에서는 부정청약 이야기입니다. 예, 부정청약. 예, 옛날과 달리 부정청약을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전엔 너무 많았죠. 드라마에도 나오고 영화에도 나오고 뭐 막 그랬는데 옛날 이야기인 것 같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상반기 전수조사를 하니까 주택 부정청약 점검 결과 부정청약 127건 적발 한 요 정도 한 100몇 건이 밝혀졌네요. 이 내용을 보면은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위장이혼도 있네요. 이런 형태가 된다. 그래서 이제 처벌받는다. 이렇게 해서 위장전입은 해당 지역 거주자 무주택 구성원이 청약 자격이나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허위의 주소지로 청약을 한다. 실제 거주 안 하는데 거기에 이제 해당 지역의 주택이나 상가, 공장, 비닐하우스 등으로 이제 전입신고를 하는 거예요. 이 자격매매는 이제 북한 이주민 그 공급이 있었나 봐요. 거기에 이제 공모를 해서 대리청약 대리계약으로 해서 일건이 밝혀졌네요. 위장 이혼도 있습니다. 실제 이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해서 실제 거주를 하는데 이거 세 건이 이제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특별 공급 이런 거에 이제 얘기 나왔고요. 불법 공급은 이제 저층 담당자와 이제 공모를 해서 부적격 계약 포기를 하거나 이제 로열 주택으로 이렇게 하거나 미분양에 이제 당첨됐는데 안 좋으니까 시행사가 공모를 해서 이런 식으로 했다. 이게 좀 많았죠, 이제. 왜냐면 미분양을 없애야 되니까 무순위 공급에 이제, 우선은 기존에 있던 분들을 그쪽으로 옮긴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리고 한부모 가족해서 이제 사실혼관계 미혼자와 해서 18건,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좀 나옵니다. 위장전이 뭐 직계존소 비속 뭐 부모님이나 자녀나 모친 장모 이용해가지고 자녀를 이용해서 이제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생애 최초 특별공급 자녀들 그 다음에 청약자가 주소 이전을 했습니다. 뭐 거기 살고 있는 거를 다른데 이제 뭐 단독주택이나 뭐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넣었고요.
여기 보니까 또 요 사업장에, 사업장에 앞서 봤던 뭐 상가나 공장이나 이런 데도 넣었었고요. 여기 보면 자격 매매도 했습니다. 그 북한 이탈 주민 특별공급에 있는데 거기 대리로 해가지고 그분을 모셔가지고 한 거죠. 그분으로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다른 분이 이제 북한 이주민 분들을 이렇게 이용을 한 거죠. 위장이혼도 있습니다. 위장이혼 실제적으로 같이 거주하고 생활하는데 뭐 동거인으로 거주를 하는데 이제 달가녀 특별공급으로 들어갔고요. 불법 공급 시행사와 이제 저층 담전자 이제 이런 분들 공급해서 로열층 미리 계약금 받고 미리 이제 무순위 공급할 때 그분들의 물량을 이제 그 빼놓은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무순위 이제 공급 이렇게 할 때 이게 빼져 있는지 사실은 모르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밝혀졌습니다. 부적격은 사실은 한부모 가족인데 뭐 신혼부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한부모 특별공급 이런 식으로 실제 사실혼 관계인데 이런 식으로 했고요. 뭐 보통 보니까 제시 부분은 9회에 걸쳐 갖다는 아파트를 각각 청약했다. 이거는 뭐 대놓고 한 거죠. 그러니까 뭐 겁이 없으신 거군요. 보통 이렇게 되면은 3년에서 3천만 원. 보통 받는 것들 보면 한 1,000몇백에서 2천 정도 받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청약 제한을 합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계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직도 이렇게 부정 청약하는 것들이 많고 사실은 뭐 이 국토부나 관계기관에서 조사를 하면 다 전수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인원이 부족한 거죠, 사실.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불복이라는 말도 하겠지만, 최대한 이제 뭐 불법을 안 저지르시고 하시면 좋죠. 오늘은 간단하게 공시 19일날 나왔던 뭐 반영하는 거, 그래서 실제 이 폐기가 됐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보유세나 이런 것들이 좀 낮아지고, 특히 이제 서울 쪽 수도권 분들도 이제 부담이 좀 적다. 대신에 이제 서울 지방의 각각의 공동주택, 단독주택이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다시 이제 의논을 할 것 같고요. 입주장은 뭐 기사에는 문제가 없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오픈을 하면은 뭐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 물량이 그렇게 많은데 수요가 그렇게 받쳐지면 모르는데 뭐 지금 부산을 본 것도 레미안 포레스티지나 이제 양자 SK 이쪽 라인만 뭐 이쪽을 우선은 봤고요. 우선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신다 하면은 물량이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쪽 대연동 왕암동 라인 쪽도 아마 금액대가 사실은 이제 수요와 공급이 형성되기 때문에 입주장 공식을 따라갈 수밖에 뭐 어느 정도 일부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주변에 이제 뭐 아파트의 이제 수요 공급에 따라서 2년, 4년, 최소 6년까지 이제 거기의 매매 전세가가 고정화돼서 이제 사실은 이게 범핑이 돼가지고 뭐 6억, 7억, 8억짜리가 한 15억을 찍어주고 이런 식으로 안 되거든요. 물량이 많다는 말은 단계별로 이렇게 됩니다. 특정 물건 아니고는. 물량이 많다는 말은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계단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장이 있는 그런 곳은 이제 내가 산 금액 비슷하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손해만 안 보시는 쪽으로 이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대출이나 이런 부대 비용들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걸 계산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청약 분양해서는 부정 청약 이런 것들은 저도 읽어보면서 너무 똑똑하신 것 같아요. 뭐 위장전입 이런 것들, 뭐 위장이요 이런 것들은 뭐 하는데 불법 공급 이거는 저도 처음 봤습니다. 이 탈북민 북한 이주민 요거는 제가 처음 봤어요. 네. 사실은 이렇게도 하는구나. 똑똑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나쁜 쪽으로 똑똑하신 겁니다. 하여튼 오늘은 요 정도 뉴스만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구자 부동산이었습니다.